안녕하세요. 도시열반의 슈퍼에머입니다. 이번 영상은 인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선연과 악연이라는 것도 이제 결국 이 인연의 종속이 되는 거죠. 우리는 매 순간 인연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만큼 인연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선연이나 악연이라는 이 말도 큰 틀에서 보면 인연 안에 이제 종속되는, 그러니까 포함이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큰 틀에서의 어떤 인연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인연이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인연에 관련된 인연법이라고 하죠. 인연법에 관련돼서 이 인연이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객관적으로 좀 올바르게 알게 되면 이런 궁금증이 이제 풀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이 인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좀 고찰을 해볼까 합니다. 인연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사람과의 만남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이가 이제 젊을 때죠. 젊을 때는 어떤 배우자, 연인이라든지 배우자와의 어떤 인연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고 결혼을 하고 이제 자식을 놓게 되면 어떤 부부 사이라든지 자식과의 관계라든지 이렇게 좀 인연이 복잡하게 엮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엮이고 이제 얽히고 섞이게 되면서 인연이라는 말을 좀 더 확장되어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복잡 다양하게 사람과 얽히고 설켜봐야 이 인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이제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죠. 이 인연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사람과의 만남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나지는 나의 대상이죠. 모든 환경을 일컬어서 인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환경 안에 사람도 포함이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직업을 갖게 되는 것도 인연이고, 어떤 지역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도 이제 인연이고, 태어날 때 건강하게 태어나고, 또는 아프게 태어나고, 그러니까 나의 몸을 만나는 것도 이제 인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만나는, 내가 접하는 모든 나의 환경을 이제 인연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접하는, 만나지는 모든 환경이 이제 인연인데, 이런 접하는 모든 환경 안에서 특히나 사람하고의 만남이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과의 인연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거나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인연에 관련된 다양한 견해들이 나옵니다. 악연은 기운이 탁해지면 만난다더라. 악연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다.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견해는 인간이 인연을 조작하려고 하는, 말 그대로 인간의 욕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진리랑은 좀 거리가 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참고는 하실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진리는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인연에 대해서 인연이 어떻게 만나지는지,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는지를 이제 좀 심도 있게 고찰을 해보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불교에 수연무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수연, 나의 연에 수긍을 하고, 나의 연을 받아들이고 수긍을 하고, 무작, 조작하지 마라. 나의 연을 받아들이고 조작하지 마라는 말이죠. 이 수연무작이 가진 뜻이 어떻게 보면 인연법의 핵심이고 진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 관계에 있는 인연은 크게 정해진 인연과 정해지지 않은 인연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정해진 인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정해진 인연은 말 그대로 이제 정해졌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 반드시 만나야 할 인연들인 거죠. 이 정해진 인연은 인간이 조작하거나 싫다고 해서 안 만나거나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아닙니다. 정해졌다라는 것은 정해지게 된 뭔가 이유가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정해진 인연은 나라는 사람이 과거에 했던 행동의 결과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카르마 영상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의 삶을 내가 살 때 선행의 업이나 악행의 업을 지은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보면, 과거에 어떤 시점에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다면, 미래의 어떤 시점에 그 돈을 갚으러 오는 거고, 과거에 어떤 시점에 내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면, 미래의 어떤 시점에 이 돈을 받으러 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돈을 빌려줬다라는 의미는 어떤 식으로든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을 주고 베풀었다는 의미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나에게 이제 도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빚을 졌다라는 개념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았다라는 말은 내가 누군가한테 상처를 줬거나 어떤 악한 행위를 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고,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미래 어떤 시점에 이 돈을 반드시 받으러 온다라는 의미로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결국 과거의 어떤 시점에 내가 선행의 업이나 또는 악행의 업을 지었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이제 살아가면서 뭐 정말 힘들거나 누군가한테 간절히 도움이 필요할 때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거나 인연이 돼서 도움을 받아서 그 상황을 이제 모면하거나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환경을 아마 접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인연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제 대충 아시겠죠. 이런 인연이 이제 갑자기 나타나서 나에게 도움을 주면 고맙죠. 상당히 고맙게 느껴지고 이제 감사한 사람으로 생각이 들고 이제 받아들여지죠. 그러니까 이런 인연을 우리가 이제 선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느닷없이 도움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도움을 받는 도움은 이유 없이 도움을 받게 되는 게 이제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이제 은혜를 갚기 위해서 오는 인연이죠. 이런 인연은 서로 간의 노력으로 이 관계가 지속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관계를 잘못 맺어서 오히려 이제 악연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인연이 그 사람의 빚을, 그러니까 은혜를 나에게 다 갚고 나서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그 인연을 잡는다고 해서 잡아지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갈 사람 잡지 말고 올 사람 막지 말라는 말이 이제 생겨난 거죠. 선연과는 반대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괴롭히거나 빼들어가는 이제 인연이 있죠. 우리가 이제 이런 인연을 악연이라고 이제 말을 하죠. 이 악연이라는 인연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이 돈을 갚지 않은 돈을 받으러 오는 인연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우리는 과거의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것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연을 만나게 되면 이제 억울하고 분한 감정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법륜 스님의 유튜브 강의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억울하고 분한 이유는 내가 지은 업을 모르기 때문이다. 내가 지은 업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억울하고 분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이 말뜻은 우리가 전생을 살면서 어떤 행위를 했는데 악행을 했을 때 이 기억을 내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인연이 나에게 이제 빚을 받으러 와서 이 돈을 받아 가려고 행위를 했을 때 내가 그것을 이해를 못하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런 인연은 내가 빌린 돈을 온전히 다 갚을 때까지 내 옆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돈을 다 갚기 전까지는 이런 인연은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회피한다고 회피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악연은 결코 피할 수 없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것처럼 악연은 결코 피할 수 없이 어떤 시점이 됐을 때 반드시 만나야 되는 인연이라고 말씀을 이제 드린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선연과 뭐 악연, 이런 전생에 이런 단어를 다 떠나서 이런 악연과의 만남의 어떤 인간관계나 상황을 좀 면밀히 따져보고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그 사람과 인연이 되는 나라는 사람의 모순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악연이라는 인연이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 악연이 나한테 하는 행위의 모순을 나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어쨌든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가 모순이거든요. 내가 어떠한 안 좋은 행위를 했다면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안 좋은 행위를 했다면 그에 따른 결과를 수습을 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연과의 만남은 당연히 이제 내가 지은 빚을 갚기도 하겠지만 이 악연을 통해서 내가 왜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모순을 가지고 있는지 나 스스로를 올바르고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된다라는 거죠. 물론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고통은 받겠지만 이 고통받는 시간에 나를 돌아봄으로 해서
나를 자각하고 나의 모순을 잡을 수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돈으로 살 수 없는 시간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악연이라는 인연도 이제 선연과 마찬가지로 비록 시작은 이제 악연으로 오지만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가 그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 이 악연의 고리는 서서히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악연의 고리가 끊어져서 인연이 지속될 수도 있지만 이 악연의 고리가 끊어진 이후에 이 인연도 말씀드린 그 선연처럼 그 시점에 이제 떠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감정의 고리를 완전히 풀고 헤어지게 되면 그 악연의 고리는 이제 끝나는 거죠. 나의 책임을 다한 게 되는 겁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이 정해진 인연이라는 것은 과거의 나의 행동에 따른 결과인 거고, 다시 그 결과로 인해서 다시 이 현재 시점에서 만나졌을 때 내가 그 인연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선연이 될 수도 있고 악연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진 건 없다라는 거죠. 딱 하나 정해진 건 나라는 사람이 했던 행위들이라는 겁니다. 카르마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선연과 악연도 나라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이제 결론이 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언젠가 만나게 돼야 될 인연이라는 거죠. 당신의 질문에 전생은 이렇게 대답합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이 이제 전생을 리딩하는 사람인데, 사람의 전생이 정말 짧은 영화처럼 이렇게 이제 보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이 책의 내용은 주로 이제 상담자들이 본인들의 어떤 전생을 리딩하는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책 내용 중에 보면 이제 50대의 한 여성이 자식을 다 키우고 이제 결혼을 시키고 나서 이제 졸혼을 이제 선언했다고 합니다. 졸혼이라는 것은 이혼을 하지 않고 이제 헤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의 책임과 의무를 다했고 그 의무에서 이제는 벗어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한 이후에 이제 그 여자가 친정으로 이제 떠나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의 이제 친정 어머니죠. 친정 어머니가 왜 본인의 딸이 그렇게 이제 잘 살다가 갑자기 이제 남편이랑 헤어지려고 하는지, 이제 졸혼이라는 걸 하려는지, 그래서 이제 이것이 궁금해서 딸이 어떤 가르마를 짓는 게, 업을 짓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제 전생 리딩 상담사를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부의 이제 전생 리딩을 해보니까 이 부부가 과거 일제시대 때 이제 인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자는 이제 귀족이었고 이 남자는 귀족 집안의 소장농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평상시에 이 여자가 이 소장농이죠. 이 남자에게 아주 친절하게 잘 대해줬다고 합니다. 이 남자가 어릴 적부터 이제 부모님을 잃고 마음고생을 많이 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 여자가 많이 헤아려주고 많이 도와줬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여름 장마철에 이제 장대비가 쏟아진 거죠. 그러니까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동네 뒷산에 있는 이 저수지 둑이 이제 무너지게 된 겁니다. 저수지 둑이 무너지게 되면서 순식간에 이제 물이 집으로 이제 들어 닥치게 된 거죠. 이 여자가 이제 물에 휩쓸려서 이제 익사 직전에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 이제 이 남자가 이 여자를 구하고 대신 이제 목숨을 이제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귀족 여자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게 된 거죠. 본인을 대신해서 이제 죽은, 목숨을 잃은 이 남자를 위해서 남은 평생을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할 때 내가 이 사람에게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생에서 이 두 사람이 이제 부부로 만나게 되었는데, 이 두 사람이, 여자 같은 경우에는 집안도 좋고 명문대 출신의 가정 환경 자체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남자는 학벌도 이제 좀 별로고 형편없고 가정 환경이나 집안 환경도 좀 형편이 없어서 이 여자 집안에서 이 결혼을 엄청나게 이제 반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반대하는 어른들을 무릅쓰고 이 여자가 이제 결혼을 이제 감행해서 결국 이제 결혼을 했다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뭐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대요. 잘 살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자식을 이제 출가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겠다, 떠나겠다, 뭐 의무를 다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길래 주위 사람들이 다 이제 황당한 거죠. 이 내용을 보면 바로 이 남자는 선행의 업을 지은 거죠. 그리고 이 여자는 그 남자에게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과거에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제 보은이라고 하죠. 보은, 이제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제 현생에서 이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이제 이 남자 뒷바라지를 해주고 이제 집안도 좋고 명문대 출신이니까 뭐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남자를 많이 도와준 거죠. 그래서 이 남자는 이 여자 덕택에 편한 삶을 이제 살게 된 거죠.
이 얘기를 보면 천연의 업을 지음으로 해서 이제 도움을 받는 인연을 만나게 된다. 이것은 이제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이 이제 정해진 인연에 대한 이제 얘기였습니다.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정해지지 않은 인연이죠. 이 정해지지 않은 인연은 말 그대로 정해지지 않은 거고 내가 만들어 나가는 인연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그럼 인간이 인연을 만들어 나가느냐 하면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생각, 그러니까 일으키는 생각에 의해서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이 식에 의해서 환경이 만들어지고 이 환경 안에서 인연을 만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공 개발서 관련된 책들을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내가 갖고자 하는 그 무언가에 대해서 실제로 가진 것처럼 상상하라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그 상상을 정말 현실처럼 내가 가진 것처럼 하게 될 때 그게 현실로 드러난다라는 이제 이치의 말들인데 인간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더 시크릿이라는 이제 베스트셀러죠. 이 책도 인간의 끌어당김의 법칙에 관련된 내용들인데 인간이 정말로 간절하게 무언가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것을 정말 가진 것처럼 상상을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이제 내용이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식이죠. 생각하는 식에 의해서 이 환경이 형성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식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환경이 형성이 되는데 왜 그럼 인간은 고생을 하느냐? 내가 생각하는 이 나의 생각식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인간은 태어나서 살아가는 궁극적 이유가 경험을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경험하기 위해서냐면 나의 모순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순을 깨닫기 위해서 이제 경험을 한다라는 거죠. 모든 인간은 집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집착이 사람마다 저마다 다 다르게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개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이 집착이 생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나의 식이 일어나면서 이 식이 환경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죠. 끌어오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것을 느끼고 생각하고 분별해서 식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불교 교리를 보면 오치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치온을 이제 줄여서 오운이라고 하는데 색수상행식 이 5개를 이제 오운이라고 하는데 색수상행식에서 색은 인간이 보는 대상을 말합니다. 물질적 모든 대상을 색이라고 말하고 나머지 수상행식은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인간의 생각의 단계를 말하는 거죠. 인간은 이렇게 느끼고 생각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이 단계를 거쳐서 생각을 형성을 시킵니다. 이 생각이 집착이 동반돼서 형성이 되면서 내가 그 환경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환경을 무의식적으로 내가 끌어당기게 되는 겁니다. 왜냐? 내가 이 환경을 내 집착에 의해서 이제 경험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본인의 수준만큼 생각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수준에 의해서 나오는 거지 이 수준이랑 관계없는 생각을 인간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봐서 생각을 확장해라는 말이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인간의 생각은 정확히 그 사람의 수준만큼 이제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인의 집착에 의해서 이 생각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생각을 일으키는 생각 안에 모순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모순을 이제 이 환경 안에서 내가 접하고 이제 경험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생각만큼, 나의 모순만큼 환경을 일으키고 내가 이 환경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사람은 서로 끼리끼리 이제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유상종이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죠. 서로 끌어당김의 힘을 작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더 큰 힘으로 끌어당기는 사람이 끌어당기면 이 사람이 나한테 다가오게 되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인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찾아가는 사람과 찾아오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찾아가는 사람과 찾아오는 사람은 느끼고 생각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단계가 비슷하게 형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더 크게 끌어당기는 사람이 끌어오게 되는 거고 적게 끌어당김을 하는 사람이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연이라는 게 성립이 되는 거죠. 어쨌든 같은 생각의 코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 일어나고 이 환경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정확하게 어떤 시점에 만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나지게 된 인연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일으키냐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에 생긴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저는 이제 사람을 좀 유심하게 관찰하는 이제 습관이 있습니다.
사람을 좀 길게 오래도록 어떤 성격과 성향을 좀 분석하고 관찰하는 습관이 있는데, 정말 신기한 것은 이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은 이 사람과의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죠. 기질이나 성향이 이 사람이 만나는 사람은 공통적으로 좀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은 이게 유유상종이라고 비슷한 성향끼리 서로 끌리고 이제 만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남 험담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뒤에서 어떤 남의 정보를 가지고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이 정보들을 가지고 헐뜯고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정보가 되게 빠릅니다. 정보가 되게 빠르고 눈치가 또 되게 빨라요.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누군가를 험담을 했을 때 그 험담하는 내용에 대해서 상대가 격렬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상대가 반응을 하지 않으면 험담을 하다가 말죠. 하지만 이 상대가 반응을 하면서 이제 같이 헐뜯어주는 사람을 이제 좋아하죠. 같은 코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남을 험담하고 헐뜯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어떤 힘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는 심리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을 헐뜯는 이 사람의 말을 듣는 상대방이죠. 이 상대방은 이 험담을 같이 함으로 해서 헐뜯는 이 사람이 내 편이라는 우월감에 빠지는 거죠. 우리는 같은 편이다. 우리는 남을 같이 험담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편이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착각이죠. 왜 그런 거냐면, 이 사람이 내 앞에서 험담을 하는 사람이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 가서도 험담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고 하죠. 그런데 착각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 사람의 험담을 나한테만 한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의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만나지는 구조의 사람들은 욕을 하고 험담을 할 때는 엄청 돈독하게 지냅니다. 서로 긴밀하게 지내는데, 이 말이 조금이라도 새어나가서 뒤에서 자기 욕을 이제 듣는 동시에 이제 싸움이 일어나죠. 왜냐면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남을 험담하고 욕을 하는 건 괜찮지만, 남들이 본인의 말을 입에 오르고 내린 건 용서를 못 하거든요. 참지 못합니다. 싸움이 나게 돼 있죠. 이 내용은 실제로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겪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환경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비슷한 모순을 가진 사람들끼리 만나게 되고, 유유상종이죠. 만나게 되고, 이 모순들이 그 환경 안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환경은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나의 끌어당김으로 당긴 인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를 탓하면 안 되는 겁니다. 탓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끌어당기는 이유는 내가 그 사람의 모순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끌어당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험담을 할 때 내가 거기에 코드가 맞기 때문에 빨려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응을 하고 대화가 시작되면서 인연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내가 스스로 어떤 식이죠. 나의 식을 일으키기 때문에 환경이 생기는 거고, 이렇게 생기는 미래 환경이죠. 이런 미래 환경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어떤 유일신이 있어서 이 신이 조종을 하고 그것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나의 생각에 의해서 일어난 환경이라는 거죠. 나라는 사람의 생각의 수준만큼 그 환경은 이제 일어나게 되고, 이런 환경을 나 스스로 일으키는 근본적 이유는 내가 이 환경 안에서 경험을 하고 싶기 때문이죠. 무엇을 경험하느냐? 나의 무지함을, 나의 모질함을, 나의 모순을 내가 스스로 깨닫고 싶은 무의식 깊은 나의 자아가 그렇게 형성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나의 모순을 온전히 알아버리죠. 온전히 알아버리게 되면 같은 환경은 이제 다시 생기지 않죠. 내 인생에서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환경에서 완전히 알지 못하면 같은 환경이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것을 반복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A라는 사람은 똑같은 것을 이 사람은 이렇게 반복하고, B라는 사람은 저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A라는 사람은 A라는 카르마를, B라는 사람은 B의 카르마를 반복을 이제 한다라는 겁니다. 불교 교리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증이 나서 욕탐을 버렸고, 욕탐을 버려서 나는 해탈했다. 인간은 스스로 실증이 날 만큼 경험을 통해서 겪어봐야 된다는 거죠. 무수하게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고통을 받게 되면 실증이 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실증이라는 것이 그냥 뭐 재미없네 이런 실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경험을 통해서 고통을 받다 보면 의미가 없네. 참 결국 이렇게 나는 거네. 내가 어떤 식으로 하든 결론은 이런 거네. 결국 이 결론은, 이 고통을 받는 결론이라는 것은 나의 무지함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구나 라고 스스로 자각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증이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증이 나기 때문에 더 할 필요가 없음을 느끼게 되는 거죠. 스스로 다 해보니까 결국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래서 나는 더 할 이유가 없다. 더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나는 이것에 실증이 났어. 실증이 났기 때문에 나는 이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놨어. 버렸어. 그래서 난 이것을 더 이상 겪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나는 이 영역을 해탈했어.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이 인연이라는 것은 과거에 내가 했던 행위에 대한 결과이면서 동시에 현재 시점에 내가 어떠한 생각을 일으키냐에 따라서 미래에 어떤 인연을 만날까가 정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만날 인연은 정해진 게 없다라는 거죠. 미래에 만날 인연이 정해진 것은 과거의 나의 행동 때문에 만나지는 거고, 나머지 인연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지금 내가 현재 시점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만날 인연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내가 인연을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은 이제까지 만나온 모든 사람을 더하면 나라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이 말도 나라는 사람이 만나는 사람은 나랑 비슷하다는 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을 알려면 저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을 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끼리끼리 만나고 유유상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좋은 사람을 만나는 방법이라든지 인연을 조작하는 말들은 제가 봤을 때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조작을 할 수 없는 것들을 조작을 하려는 인간의 욕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연무작이라고 이제 나의 연애 순응하고 무작, 그러니까 조작하지 말라. 내가 만약에 인연을 통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지금 이 현재 시점에서 내 모습을 돌아보고 고치고 더 나아지고 올바른 사람이 된다면 만들어지지 않은 미래죠. 만들어지지 않은 미래는 지금 현재 생각하는 나의 시기죠. 나의 생각이 올바르면 또는 바르다면 미래는 올바른 사람이 만나진다라는 거죠. 이것은 내가 억지로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뭐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인연법에 의해서 스스로 만나진다라는 거죠. 근본적 조건은 그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올바른 사람이냐,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냐, 나에게 모순이 얼만큼 있냐, 모순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인연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인연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 왔고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나라는 사람이 모든 것을 형성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내가 주체자고 내가 모든 형성을 만들어낼 수 있고 만들어 왔기 때문에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연은 이런 원리로 이해를 해보시면 되게 단순합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뭐 착한 사람을 만나고 싶고 뭐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고 뭐 돈 많은 사람을 만나고 싶고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좋은 사람인데 내 눈에 좋지 못한 사람이 나한테 다가와서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인연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싫어집니다. 이게 괜찮습니다 하고 내가 싫어진다라는 거죠.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내 입장에서도 내가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사람이죠. 내 눈에 뭔가 더 기운이 밝아 보이고 좋은 사람이랑 인연을 맺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식사합시다, 뭐 언제 시간 되면 술 한잔 합시다, 뭐 차 한잔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저를 피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저랑 기운이 맞지 않는 거죠. 이것은 당연한 이치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런 사람이랑 인연이 되고 싶다면 나 자신을 갖춰서 질량이죠. 나의 영혼의 질량을 높이면 되는 겁니다. 나의 영혼의 질량을 높이면 인연법에 의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와서 뭐 커피 한잔 하실래요? 뭐 얘기 좀 하시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인연이라는 것은 억지로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인연이 형성되기 때문에 결국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나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그리고 어떤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연이 만들어졌고 인연이 만들어지고 있고 인연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이것이 진리라는 거죠. 불교에서 말하는 수연무작. 모든 인연은 내가 만들어 왔고 만들어 간다. 이것이 인연의 이제 핵심 원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연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제 입장에서 충분히 좀 설명을 드린 것 같고,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평온하시길 바랍니다.